자, 다음은 이제 씻기기 항목입니다. 씻기기 항목은 우리가 입히기 다음으로 우리 집에서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는 건데 욕조라든지 그다음에 뭐 탕 온도계나 샴푸 그다음에 씻긴 다음에 뭐 로션이라든지 그쵸? 트러블 났을 때 뭐 국지적으로 바를 수 있는 크림이라든지 발진 크림 그다음에 옷 빨 수 있는 유아용 세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맨 먼저 이제 보시면 욕조가 두 개가 있어요. 욕조가 두 개인 것은 왜일까요? 왜요? 왜 그래요? 네. 네. 물 한번 축여요? 네, 좋아요. 축이고 좋아요. 계속해요. 네. 네. 비누칠하죠. 비누칠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잘했어. 그다음에 비누칠한 다음에 씻기는 용도. 헹구는 박수. 좋았어요. 나오세요. 용감해서 손을 번쩍 드셔가지고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꼭 받아가셔야죠. 네. 카메라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맞아요. 무조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두 개가 있으면 편하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먼저 씻겨요. 씻기고 샴푸하고 바디하고 바로 옮겨서 딱 세척을 하는 거죠. 마지막 헹굼을 하는 헹굼. 그래서 목욕용, 헹굼용. 그래서 목욕을 막 시키고 바로 꺼내서 옆에서 헹굼을 시킨 다음에 딱 수건 같은 걸로 싸고 바로 꺼내면 아이가 간편하게 되는 거죠. 잠깐 서 있어. 아이 못 서 있어요. 못 서 있어요. 서 있어 그러고 비우고 또 기다렸다가 하고 그 사이에 엄마는 옷 다 젖죠. 안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좋고요. 탕 온도는 보통 몇 도죠? 몇 도가 좋아요? 아빠분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빠분 한 분 유일하게 오셨으니까 탕 온도는 몇 도 정도로 해서 목욕시키는 게 좋을까요? 35도. 조금 더 써주시면 안 돼요? 조금 더요. 네, 38도 정도. 38도에서 한 40도 정도 사이. 예. 그때 지난번 산모교실에 48도가 몇 도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 통닭 만들 뻔했어요. 그래 깜짝 놀랐는데 어떤 아빠분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 38도 정도 전후로 좋고요. 약간 미지근하면서 좀 따뜻하게 아이들은 어른들이 약간 뜨겁다고 느껴도 아이들은 좀 미지근하다 느껴지니까 그 정도 온도에서 하면 되고요. 목욕용보다 헹굼용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돼서 온도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과학적인 시대잖아요. 탕 온도계를 담궈 놓고 눈을 볼 수 있게끔 하시자고요. 탕 온도 한 10,000원 정도만 하니까 그거 사가지고 넣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탕 온도계 보여드릴게요. 탕 온도계는 이렇게 그냥 퐁당 빠치면 돼요. 탕 온도계에서 보고 눈 확인하고 몇 도 정도다 이거 돼 있고요. 디지털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디지털로 돼 있는 거 보시면 숫자 보고 그 정도 조금 뜨거운 물 더 넣어서 한 다음에 하고 요것도 식을 수가 있잖아요. 식을 수가 있으니까 헹굼용도 딱 맞춰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탕 온도 맞출 수 있는 온도계는 하나면 뭐 되긴 하지만 두 개 있으면 양쪽으로 해도 되고요. 하나 써보고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만 사고 하나 정도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욕조는 두 개도 좋고 요건 하나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욕조에 넣고 씻겨요. 씻길 때 보통 어디부터 씻기죠? 뭐부터 씻기죠? 씻길 때는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은 특정 브랜드를 갖고 온 게 아니니까 회사마다 브랜드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는 올인원이라는 제품이에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일주일이야. 2주 됐어요. 머리카락도 없고 막 구분할 수도 없어요. 작아요. 근데 거기다 샴푸 따로 하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올인원으로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는 거예요. 다 씻기고 아이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머리카락도 나오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좀 있으면 모발에 좋은 모발 전용 샴푸를 쓰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모발에 영양분을 더 주겠죠. 그때부터 샴푸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샴푸, 바디 나눠서 쓰면 좋고요.
그냥 올인원을 계속 써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생아 전용 샴푸랑 신생아 전용 바디워시가 있다. 대충 아빠 거 쓰면 되지. 그래서 엄마 아빠 거 쓰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좀 연약하기 때문에 피부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학 제품들이 많이 들어간 거를 쓰게 되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천연 유래의 샴푸예요. 천연 유래의 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찌꺼기가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한테 좋다. 그리고 아이가 좀 자라면 돌도 지나고 두돌 세돌 지나고 그때는 이제 뭐 섞어서 써도 되겠지만 통상 이게 좋기 때문에 계속 쓰죠.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그렇게 되고 샴푸랑 바디워시까지 올인원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씻기고 나서 헹구죠. 헹구고 나오면 타올을 우리가 써요. 타올. 이거는 목욕 타올이에요. 목욕 타올은 말 그대로 목욕할 때 쓰는 거니까 넓어야 되겠죠.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넓은 타올로 아이를 나오자마자 바로 안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타올을 잡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꺼내자마자 춥죠. 체온 조절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닦으면 바로 수분이 날아가니까 수분 유지도 또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타올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기 타올이고 목욕 타올. 이거 요거는 좀 작은 거는 뭐 손 닦고 얼굴 닦고 하는 일반 아기 타올. 아까 큰 거는 목욕 타올.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되고 아기 타올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아기 타올 많이 쓰시면 되고 엄마 아빠가 쓰는 거는 손톱 뭐 이런데 많이 그 세균이 많이 묻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아빠가 생활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균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쓰는 타올을 쓰는 거는 안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이 전용 타올을 적어도 신생아 때는 꼭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이비 로션이죠. 아이가 나왔어요. 목욕하고 나왔어요. 눕혀놨어요. 그러면 바로 제일 이쁠 때죠. 아이가 목욕하고 나와서 엄청 이뻐요. 뽀송뽀송한 피부에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신생아 베이비 크림 같은 게 있어요. 로션, 크림. 이런 거를 아이한테 이제 바르겠죠. 이런 거의 특징은 신생아 피부 장벽 강화 크림. 뭔가 좋아 보이죠? 애한테는 그냥 엄청 좋아 보여요. 예, 그래서 신생아고요. 이건 태어난 첫날부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쓰면 안 되나? 아니에요. 바로 쓸 수 있게끔 약하고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향도 거의 무향으로. 예, 그렇게 만들었고요. 크림이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바른 다음에 로션 바르고 수딩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수딩 크림. 수딩 크림은 수딩이 뭐죠? 진정시키는 거잖아요. 진정시키는 거. 수딩 크림은 작아요. 전체를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외출을 했는데 얼굴 쪽이 뭐 많이 따갑다. 뭐 자외선을 좀 많이 받았다. 아니면 피부 트러블이 좀 있다. 때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국지적으로 바를 수 있는 진정 크림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진 크림. 기저귀 발진 크림이에요. 이 발진 크림은 어디 바르죠? 엉덩이 같은 거, 목 같은 데, 귀, 뭐 이런 데 갈라지고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계속 갈라지고 건조하잖아요. 그때 강하게 피부를 보호해 준다. 체인지 인텐시브라고 하는 뭐 바이오더마 제품인데 오른손에는 요거 기저귀 발진 크림을 발라볼 거고요. 왼손에는 이렇게 일반 로션을 발라볼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내리고 계시면 제가 다 발라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부드러운 크림. 요거는 바로 장벽이 생기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하시고 나는 발바닥에 발라달라 그럼 손 들어주시면 발바닥도 발라드릴게요. 많이 발라드릴게요. 네, 이쪽 그룹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편의상 맨 먼저 크림으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두 손이 제가 부족하니까 네, 요거는 일반적으로 바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로션이에요. 되게 부드럽고 향을 맡아보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발라보시고 향도 한번 느껴보시고 하려고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각자 한 번씩 해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제, 그 다음에 섬유유연제가 이렇게 있는데 세제랑 섬유유연제는 뭐 블랑, 레드루트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 역시 이렇게
앙금이 없이 천연 소재, 천연 유래 소재, 식물성 천연 유래 소재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피부에 트러블이 없게끔. 예. 그래서 의류 같은 것도 오가닉 제품을 쓰고 세제도 천연 유래 세제를 쓰게 되면 아이한테 트러블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거의 무향 이게 뭐예요? 무향. 그다음에 그러니까 살균 세정제는 우리가 뭐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하는 장난감이나 뭐 손잡이나 이런 데다가 뿌려서 살균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하니까 그거는 뭐 따로 집에다 비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탁망. 크기에 따라 있어요. 아이들 옷이 약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세탁망에다 따로 아이들 옷만 묶어가지고 빨면은 도움이 되겠죠. 너무 아이들 옷이 작기도 하고, 뭐 어디에 막 묶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세탁망을 하고, 그다음에 신생아용 기저귀는 단계별로 있죠. 0개월부터 1개월부터 쭉 단계별로 있으니까 단계별로 기저귀는 쓰시면 되고, 다만 천 기저귀는 일반 기저귀를 썼을 때 통풍이 잘 안 되고 아이가 기저귀 발진이 심하고 할 때는 일반 일회용 기저귀 못 쓰고 천 기저귀를 써야지 좋다. 근데 이제 엄마들 너무 힘드니까 특별히 트러블이 없으면은 일반적인 일회용 기저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저귀 커버도 천 기저귀를 할 경우에만 사시면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필요가 없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응가를 했어요. 대변을 넣었을 때 이 비데라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면대 위에다가 비데를 이렇게 올려놓고 세면대를 틀어서 아이들의 이제 엉덩이를 닦이면 돼요. 물로 닦이는 게 제일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런 비데 하나만 있어도 아이를 대소변 이후에 씻기는데 엄청 유용하니까, 어디서 이렇게 비데라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그런 비데를 이런 모양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준비하시면 되고요. 기저귀 쓰레기통을 볼 거예요. 기저귀 쓰레기통은 다른 쓰레기통과 달라요. 패킹이 여기 패킹이 있고 이 안에 패킹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패킹이 있어서 2중, 3중으로 패킹이 되어 있으면 기저귀 냄새가 똥 냄새가 좀 덜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 기저귀 둘둘 말아놓고 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으면 좀 냄새를 줄일 수 있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보면 리필 형식으로 돼서 향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었으니까 이 비닐에서 향균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가. 그래서 좋은 향이 나고 여기서 당겨서 작업해서 끊어줘요. 끊어주고 묶어서 종량제에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만큼 썰 동안 기다릴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잘라가서 하면 되니까, 이런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은 초창기 때는 있으면 너무 좋다. 그리고 아이가 다 크면 일반 쓰레기통을 쓰면 돼요. 일반 쓰레기통을 쓰면 되니까, 아이가 다 커서 기저귀를 안 한다 그러면 저 비닐 쓰지 않고 일반 비닐을 넣어서 우리가 일반 쓰레기통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기저귀 교환대 항목은 요 정도 높이의 테이블인데 프레임이 이렇게 쇠로 되어 있어 가지고 X자로 되어 있어서 올려놓는 거고, 엄마 허리가 이제 좀 안 아프게끔 해서 아이를 이제 기저귀 교환대에다 올려놓고 기저귀를 가는데, 좀 이렇게 떨어질 염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좀 튼튼한 걸 쓰셔야 돼. 하게 되면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저귀 교환대는 그 기저귀 교환대 대신 기저귀 교환할 수 있는 이런 패드, 체인징 패드만 따로 구매하셔도 돼요. 요거는 침대에 딸려 있는 제품이에요. 침대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제품인데 안전벨트도 이렇게 있죠. 이런 패드 말고 훨씬 고무로 푹신푹신한 게 있어요. 그런 패드만 따로 사면 항상 거기다가 아이를 기저귀를 가르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수요 깔고 뭐 소파나 침대 같은 데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기저귀만 교환하는 패드와 그 장소를 마련해 주면 좀 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톱용 가위. 엄마 아빠가 쓰는 손톱 깎기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아이 전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봉. 우리 아이는 면봉이 엄마 아빠가 쓰는 뚜껑으로 쓰면 안 들어가요. 뭐 찍어 바를 수도 없고. 그래서 얇고 면 소재 자체가 보시면 작고 가는 100% 순면 신생아 면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연 유래 키토산, 읽어보면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연고 같은 거 뭐 코 밑에, 코 옆에, 뭐 눈가 주변에 뭐 연고를 바를 일이 있으면 손으로 찍어 바르면 얼마나 좀 많이 바르고 아이가 트러블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걸로 찍어서 바르면 좋아요. 그래서 신생아 때만큼은 다 써보시고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일반 면봉을 써도 되면 그때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강 티슈는 우리 아이가 치카치카를 못하죠? 그러면 엄마가 구강 티슈로 대신해주고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대신해주고 외출을 했어요. 치카치카 못하죠? 이걸로 대신해주고 신생아 때는 이 티슈에 구강 티슈 이렇게 해서 기저귀 가방이나 여행 가방에다가 우리가 들고 다니면 되고요. 물티슈 항목은 뭐 물티슈는 집에 항상 있죠. 예, 항상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박스로 이렇게 항상 사놓고 쓰시면 돼요. 물티슈 떨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콧물 흡입기죠. 콧물 흡입기는 이제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고 그래요. 콧물 흡입기만큼은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가서 뭐 인후두염, 감기 뭐 하면 완전히 신생아 때 말고 아이가 좀 크기 시작하면 계속 콧물 때문에 코가 막혀가지고 막 머리가 띵 하고 아파서 짜증을 내거든요. 그때 콧물을 흡입해주면 훨씬 호전이 되고 실제 병원에 가보면 콧물 흡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자리가 앉아서 콧물을 먼저 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는 콧물 흡입기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식기기 항목대에서 알아봤습니다. 네.